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치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현재 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특징적인 것은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 네이처셀, 제렌바이오, 부광약품 등 다양한 바이오 제약 종목들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기관은 전반적으로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엔터주입니다. 네. 자, SM과 JYP, 펜엔터테인먼트, 하이브까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1라운드를 통해서 수급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한국카본과 자화전자가 만났습니다. 연관성은 없고요. 두 종목 모두 네 글자입니다. 예. 네, 일단 뭐 한국카본, 자화전자 모두 이제 하반기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두 종목이 이제 각각의 본업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카본, 이제 카본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제 조선업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모바일 관련 부품, 특히 이제 카메라 관련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좀 하반기에 굉장히 핫한 섹터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현재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특히 이제 한국카본, 자화전자 사실 외국인만 산다 혹은 기관만 산다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이 두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과 자화전자의 1라운드 하반기 다크호스가 될 종목들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1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픽 자화전자가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카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카본은 이제 조선 기자재주로 제가 이제 분류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조선 기자재주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신조선가, 특히 이제 신규 선박을 좀 많이 제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제가 어제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향후 2, 3년 동안의 수준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부터 더 견고하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일단 오늘은 제가 자화전자를 조금 더 포커스 있게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선순환매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애플이라는 이 공룡 기업에 이 폴디드 카메라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우리나라 LG 이노텍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있죠. 일단 자화전자는 LG 이노텍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디드 카메라 이게 뭔가요? 애플도 그러면 접는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나요? 폴드 카메라는 접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카메라들이 이제 스펙이 업되면서 보시면 돌출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뒷면을 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가 표면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돌출형이 많은데 네. 그러한 것을 돌출형 없이 카메라를 핸드폰에 딱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을 폴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이 다음 모델 앞으로 나오는 제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 그리고 더 많은 실적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반기 당연히 실적 잘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이 폴디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 현재 위치에서 공략 가능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디드 카메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밑에도 이제 카툭 튀 현상, 그죠. 카메라가 툭 하고 튀어나온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폴디드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자화전자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네. 이 애플이 이제 또 신작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모멘텀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애플이 이번에 신작이 나왔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제품에 조금은 흥행도가 많이 밀린 상황, 거기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까지 좀 겹쳐지면서 그다지 좋은 행보를 보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음 레벨에서는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기술 혹은 더 나은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지금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 폴디드 렌즈 모듈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승부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000원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16,000원이라는 최근에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의 최상단과 최하단이 이제 가격 전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의 1라운드 자화전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2라운드는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CJ ENM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티드 랩이 만났습니다. 오늘 네. 정말 연관성을 없는 것만 골라오시네요. 연관성이 없는데 그동안에 조금 소외받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을 좀 가져왔는데 야, 억지로 귀걸이면 귀걸이고 네, 코어는 이유를 막 코어입니다. 만들어내요. 네. 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 관심 받기 이전에는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더라도 사실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움직였다가 최근에 추석 연휴 이후로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자리 플랫폼 관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과 원티드 랩이 만났습니다. 2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오늘 둘 다 기관의 픽 네. 원티드 랩인데 이제 쇼미더머니랑 스우팔 너무 재밌게 봐서 네. CJ ENM이 지금 좀 아쉽네요. 사실 뭐 CJ ENM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원픽을 고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CJ ENM은 당연히 지금부터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CJ ENM은 저희 방송뿐 아니더라도 다른 패널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CJ ENM보다는 저는 원티드 랩이라고 하는 신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내년 2022년에 다가오면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지금 앞두고 있죠. 그렇죠. 대선 이벤트를 앞두면 당연히 정치적 혹은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 정책 혹은 저출산 관련 문제 혹은 일자리 관련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현재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 기업, 채용시장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는 일자리 관련주로서 충분히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 굉장히 또 좋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지금 이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랫폼과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차별화된 부분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AI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어떠한 기업들을 조회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조회한 이력을 토대로 추천을 해줍니다. 기업들을 추천을 해준 그러한 서비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플랫폼으로서의 하반기 실적 그리고 이용자 수의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원티드 랩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 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IB 기명 같은 종목들도 맞아요. 오르는 거 보면 자, 원티드 랩도 지금 노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티드 랩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담스럽지 않죠. 네, 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손절 가격이 조금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최근에 하단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손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이 가격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네. 충분히 5만 원까지의 상승 탄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 랩 2라운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5만 원이고요. 손절가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는 진성 TC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중장비 관련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인프라 투자와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들려왔고 실제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중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저는 진성TC 같은 중장비 관련 부품주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진성TC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 최근의 매수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변동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민감주 진성TC가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잡히면 쭉 움직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바닥을 잡혀주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일단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11,000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요. 16,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짧은 혹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게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도 가격 전략이 모두 나왔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김세성 팀장과 확인해 봤습니다. 팀장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